불빛 아래 모인 마음들. 제사 전날의 밤, 어릴 적 그 안방엔 늘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져도 그 방만은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죠. 할머니는 묵묵히 생선을 굽고 어머니는 조용히 나무를 묻히며 정성스레 음식을 다듬었습니다. 나는 구석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왜 꼭 이 늦은 밤에 그토록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왜 해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상을 차리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라하는 일이라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한 명씩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되면서 그 의미가 서서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사는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기억을 지우지 않기 위한 반복이며 사라진 이름을 다시 불러내는 조용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절을 올릴 때 고개를 숙인 몸보다 먼저 숙여지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리움은 자연스레 그 자리에 스며듭니다. 한 사람의 생애가 떠오르고 그 사람과의 조용한 기억들이 고요하게 머리를 지나갑니다. 상 위에 놓인 음식 하나하나엔 그분의 삶이 배어 있습니다. 맵지 않게 무친 나물, 노릇하게 구운 생선, 가지런히 자른 과일. 그 음식은 말 없는 편지처럼 당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속삭입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엔 묵직하고 다정한 침묵이 흐릅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가족이 그날만큼은 같은 마음으로 앉아 있죠. 말없이 마주 앉아 같은 상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레 만지는 시간. 제사는 사라진 이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의 뿌리를 되새기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기억이 나를 흔들림 없이 붙잡아주기 위해. 그날 밤 향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방 안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움으로 지켜지는 풍경이라는 걸. 그 자리에 머무는 이유. 제사는 매년 반복됩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변해도 그 시간은 어김없이 찾아오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는 말이 없습니다. 누구도 감정을 소리내지 않고 누구도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죠.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 공간엔 더 깊은 감정이 머무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손끝, 절을 올리는 몸짓, 술잔을 올리는 흐름. 그 모든 움직임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상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음식 하나하나에 떠오르는 표정들, 사라진 이름이 불쑥 마음속을 스치고 그리움과 미안함이 말없이 스며듭니다. 한 해, 작은아버지가 늦게 오셨던 날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들어와 누구보다 깊이 절을 올리시던 모습.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눈짓하지 않았지만 그 절 하나에 담긴 시간이 방 안을 묵직하게 감쌌습니다. 제사는 그런 자리입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는 시간. 감정이 목소리 없이 흐르는 공간. 서로의 시선 속에 담긴 위로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전해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점점 서로를 알아가는 일에 서툴러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말이 줄고 마음을 전하는 법을 잊곤 하죠. 제사라는 의식은 그 잃어버린 감각을
잠시 되찾게 해줍니다. 조금은 어색한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같은 상을 바라보며 같은 기억을 꺼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됩니다. 제사는 오래된 약속 같은 것입니다. 누구와 한 약속이었는지 정확히 떠오르진 않지만 지켜야만 할 것 같은 무언가, 그 자리를 계속 이어야 삶의 흐름도 마음의 줄기도 놓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지금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님을, 수많은 이름과 손길, 기억과 기도 위에 서 있음을 되새기게 되죠. 그날 밤 절을 마치고 상 앞에 앉아 조용히 국을 뜨던 어머니의 손,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3. 조용한 밥상에 담긴 것들. 제사상을 차리는 일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입니다. 밥과 국, 생선과 나물, 전과 과일. 누구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성. 하지만 그 하나하나를 정성껏 올리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을 꺼내는 일입니다. 무엇을 좋아하셨는지, 어떤 간이 입맛에 맞았는지, 기억 속 어렴풋한 취향을 더듬는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물에 간을 세지 않게 하십니다. 이건 외할아버지가 짠 걸 싫어하셨어. 그 한마디에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사람 한 명의 생애가 담깁니다. 그리움은 이렇게 음식으로 돌아옵니다. 미리 삶아놓은 고기를 썰면서 생선 비늘을 조심스럽게 긁어내며 사과의 껍질을 깔끔하게 돌려 깎으며 사람들은 다시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지만 그 손끝엔 말보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그 기억은 다시 밥상 위에 자리 잡습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정성 들여 음식을 차린다고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그 음식은 그 입에 닿지 못하죠.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정서적인 연결의 방식입니다.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를 다시 불러내고 그 기억을 다시 살립니다. 그건 결국 사라진 이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제사상에 앉으면 늘 같은 위치에 밥과 국이 놓이고 그 옆엔 늘 똑같은 순서로 반찬이 들어섭니다. 그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다듬고 슬며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건 두려움이 아닌 존중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존중. 음식은 쉽게 상하고 사람은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방식으로 음식을 차리고 그 상을 바라보며 마음을 모읍니다. 잊지 않기 위해,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상 하나에 담긴 건 단순히 조상의 기호나 예법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정중한 태도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던 날, 어머니는 국을 끓이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언의 집중은 무엇보다 강한 언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국 하나에도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차려진 밥상을 앞에 두고 우리는 말없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 하나에 감정의 수많은 결이 담기죠. 그리움, 미안함, 다짐, 모두 밥상 위의 음식처럼 정갈하게 정리되어
우리 마음속에 놓입니다. 제사상은 잊히는 것들을 붙잡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는 기억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4. 아무 말 없이 이어지는 마음.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평소 연락이 뜸했던 가족들도 하나둘 모입니다. 서먹했던 얼굴도, 바빠서 잊고 지냈던 이름도 그날만큼은 어김없이 그 자리에 함께 앉습니다. 그 모임은 의외로 조용합니다. 환영의 인사보다 눈짓이 먼저 오가고 오랜만이라는 말 대신 숟가락을 내밉니다. 제사는 그런 자리입니다. 많은 말보다 머무는 것으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서로를 오랜만에 만나지만 그렇다고 어색하지도 가깝지도 않은 그 미묘한 거리에서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마음을 건넵니다. 절을 올리고 난 뒤 자리에 앉아 상을 바라보며 가족들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 시간은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같은 강가에 선 느낌입니다. 무언가를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 불편했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고 서운함보다 조용한 존중이 남습니다. 한때 다툼이 있었던 형과 나는 제사상 앞에서 말없이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간 나누지 못했던 말들이 등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괜찮다. 나는 여전히 내 편이다. 그런 마음은 말 없이도 전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표현하는 법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을 말로 풀기보다 속으로 삼키는 게 익숙해지고 상대가 알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미뤄두곤 하죠. 제사는 그 감정의 먼지를 털어주는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 쌓였던 마음들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가까이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족이란 서로에 대한 오래된 이해입니다. 그 이해는 말로 쌓이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무름으로써 다져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는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기도 하죠. 어머니는 늘 말하셨습니다. 제사만큼은 같이 하자. 그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자는 바람이었고 잊지 말자는 다짐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밥상 하나에 절 한 번에 조용히 담겨 전해졌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가족도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제사라는 시간은 그 모든 속도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 안에 들어서면 시간은 느려지고 사람은 마음속을 바라보게 되죠. 제사는 누군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연결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조용히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사람은 참 잘 있는 존재입니다. 어제 했던 말을 까먹고 어떤 약속은 자기도 모르게 스쳐보냅니다. 얼굴도 표정도 심지어 사랑했던 이의 냄새조차 시간 앞에서는 흐릿해지곤 하죠. 그래서 기억은 붙잡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걸 알고 있었던 옛사람들은 기억을 반복 속에 남겼습니다. 제사도 그중 하나였죠.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방식, 말보다 더 오래 남는 풍경.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시간을 되돌립니다. 손끝으로 다듬는 무 한 조각에도 소금 간을 조심스레 조절하는 나물 하나에도 그 사람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기억은 그렇게 작은 일 속에 숨어 있다.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다시 깨어나듯 피어오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진 한 장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진도 기억을 붙드는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진은 과거를 보는 창이라면, 제사는 그 과거와 오늘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절을 하고,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며,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길에 그 이름이 어떻게 쓰며 있었는지를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잘해야 한다. 그건 예절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 절은 그저 몸을 굽히는 동작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다시 조용히 낮추는 동작입니다. 자신을 높이지 않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는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무언가를 되새기죠. 감사함, 그리움, 혹은 말하지 못했던 미안함까지도. 그 기억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손을 뻗을 때마다, 음식을 담을 때마다 다시 우리 안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제사는 지워지는 이름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조용히 되짚는 시간. 그리고 그건 남아있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흐릿해질 때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제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잊지 않는다는 건 결국 존재를 계속 사랑한다는 뜻이라고. 6. 말 없는 약속의 힘. 제사를 준비하는 풍경은 조용하지만 분주합니다. 누군가는 물을 끓이고, 누군가는 전을 굽고, 누군가는 과일을 정갈하게 깎습니다. 그 모든 손길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죠. 이건 단지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일이라는 걸. 정성이라는 건 결코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한 움직임 속에 가장 큰 마음이 담겨 있곤 하죠. 할머니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은 말 안 해도 전해진다. 그 말은 제사 준비를 도우며 한 번도 허투루 지나친 적이 없었습니다. 생선을 굽는 손끝, 나물의 간을 보는 혀끝, 그 모두가 정성을 담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어느 해에는 형제들끼리 작은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제사 당일 그 누구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상을 차렸고 말없이 술잔을 채웠고 절을 마치고 나서는 그저 밥을 나눴습니다. 이유 없는 화해였지만 그 자리는 충분히 감정을 녹였습니다. 제사라는 형식이 때론 말보다 깊은 이해를 만들어낸다는 걸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마음 속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제든 누군가의 존재 앞에서 조용히 떠오르게 됩니다. 제사란 그 기억이 고요하게 표면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건 단지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다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자리, 정해진 음식, 정해진 절차.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변하는 건 바로 마음입니다. 매년 같은 자리에 앉지만 매년 다른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작년엔 아쉬웠고, 올해는 감사했고, 내년엔 또 어떤 감정일지 모르죠. 그렇게 사람은 매해의 제사를 통해 자신을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삶이란 결국 얼마나 정성스레 살아왔느냐의 총합이니까요.
제사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누군가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니? 그 물음에 대답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저 자리를 지키고 고개를 숙이고 정성껏 상을 준비하는 것. 말 없는 약속이 가장 오래 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말보다 더 깊은 방식으로 가슴에 새겨집니다. 7. 남겨진 자의 품격.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를 지내는 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좁은 집, 간소화된 인간관계. 이제는 추모도 휴대폰 하나면 가능하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조용히 제사상을 차리는 한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게 맞다고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을 차리고 고개를 숙이며 자리를 지켜냅니다. 남겨진 자의 품격은 바로 그 조용한 자세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은 더 이상 대단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떤 태도로 기억하느냐는 아직도 한 사람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제사란 그 태도를 묻는 시간입니다. 그저 따라하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단정히 세우는 훈련이기도 하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말보다 정성으로 드러냅니다. 그가 차린 국물 하나, 가장자리를 바르게 놓은 젓가락 한 벌. 그것은 다 말없이 전해지는 정서의 표현입니다. 한때는 제사가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서들이 답답했죠.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잡함 속에서 마음이 다듬어진다는 걸. 무심한 손길로 차린 상에는 시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반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은 그 사람의 온 생애를 담아냅니다. 그건 단지 고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그 빈자리를 마주하며 상을 차렸습니다. 아무도 할머니처럼 하지 못했고 그 손맛도 그 정성도 따라갈 수 없었지만 우리는 어설프게라도 그 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어설픔 속엔 놀랍게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상을 마주한 그 순간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자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품격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조용히 지키는 힘입니다. 제사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시간입니다. 사라진 일을 기억하며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오늘을 단정하게 살아가도록 한 걸음 쉬어가는 자리. 그 자리엔 울지도 웃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말 없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연결을 회복합니다. 그 연결이 결국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8. 보이지 않는 손길들. 제사를 앞둔 하루는 누구도 드러내지 않지만 분명 다른 리듬이 흐릅니다. 부엌에 불이 먼저 켜지고 도마 소리가 유독 정갈하게 울립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시간을 이끌기 시작하죠. 음식을 만드는 손, 그릇을 꺼내는 손,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손. 이 모든 손끝엔 한 사람을 기억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무 말릴 자리를 고민하시고 나는 그 옆에서 묻지도 않고 칼을 꺼냅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지만 서로의 손끝이 무엇을 하려는지 압니다.
그건 단지 일의 분담이 아니라 기억을 함께 붙잡는 방식입니다. 어릴 적엔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지, 왜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순서로 반복해야 하는지. 하지만 어느 해 어머니 없이 제사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를 절절히 느꼈습니다. 제사의 손길은 단지 노동이 아닙니다. 그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마음을 물려주는 방식입니다. 고기는 너무 익히면 안 돼. 과일은 짝수로 놓지 말고. 이건 외할아버지가 좋아하던 방식이야. 그런 말들이 무심한 듯 지나가지만 실은 그 안에 한 가족의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아무도 적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손이 반복하며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방식을 이어봤습니다. 그 이어짐은 결국 마음의 이어짐입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향이 피어오르면 그 방 안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가득합니다. 그 손길은 할머니의 손이고 어머니의 손이며 언젠가는 내 손이기도 하겠죠. 그렇게 이어지는 손길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기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웁니다. 누구도 보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손길은 조용히 움직이고 음식은 조심스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상 앞에 사람들이 둘러앉으면 비로소 그 자리는 완성됩니다. 제사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들로 인해 시간을 품고 세대를 이어가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정서를 다시 묶어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다짐하게 됩니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 손길을 놓치지 않겠다고. 그리움이 자라나는 시간. 제사가 끝나고 상을 물릴 때쯤이면 항상 마음속에 같은 감정이 남습니다. 허전함, 그리고 묘한 따뜻함. 사라진 것과 이어진 것 사이 그 중간쯤에 마음이 앉아있는 느낌. 그건 그리움입니다. 너무 오래 간직하면 아프고 너무 쉽게 잊으면 미안해지는 감정. 그래서 사람은 그리움을 적당한 온도로 가슴 속에 보관해 둡니다. 제사는 그 그리움을 꺼내는 날입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무겁게 눌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빛 아래로 가져오는 시간. 절을 올리며 눈을 감으면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 숨소리, 웃음 말투. 말없이도 그리움은 방 안가득 퍼져나가고 사람들은 그 감정의 흐름을 그저 조용히 따라갑니다. 누군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잊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리움은 잊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다듬어가는 도구이자 스스로를 붙잡는 끈이기도 하죠. 그리움은 마치 자라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시들고 돌보면 가지를 뻗으며 깊어집니다. 제사란 그 나무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한 해 한 번쯤 그 이름을 부르고 기억을 닦아주며 나는 아직 널 기억해라고 말하는 시간. 그 말은 고인을 향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 전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리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잔잔해지지만 결코 흐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먹다 떠오르고 어떤 날은 문득 길을 걷다 스며듭니다. 그럴 때면 제사에서 맡았던 향 냄새가 떠오르고 그 상 위에 차려졌던 음식이 생각납니다. 그건 단지 기억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연결이 아직 끊기지 않았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작은 제사상을 가지고 삽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속엔 사라진 이름 하나쯤은 고요히 놓여 있죠. 제사는 그 상을 다시 꺼내는 일입니다. 너무 오래 닫아두지 않고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이름 앞에 조용히 앉아 마음을 건네는 일. 그리움이 자라나는 시간은 항상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10. 이어지는 순결을 위하여. 제사의 마지막은 늘 조용합니다. 절을 마치고 향이 꺼지고 조심스럽게 상을 물리면 방 안엔 묘한 정적이 흐르죠. 그 고요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는 어떤 울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나서고 조용해진 부엌엔 설거지 소리만 남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엔 많은 마음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아쉬움, 다짐, 그리고 이상하게도 따뜻함. 제사는 단지 누군가를 기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의 나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만큼의 기억을 품고 있다. 이만큼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 그 다짐은 해마다 더 깊어지고 해마다 더 단단해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나 자신이 낯설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흘러가는 날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조차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제사라는 시간은 나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데려다 줍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그 이름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건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비로소 알 수 있으니까요. 제사를 통해 이어지는 건 단지 혈연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과 시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마음과 마음 사이를 잇는 보이지 않는 순결입니다. 그 순결은 음식 위에 절하는 자세 속에 고요한 눈빛 하나에 깊게 스며 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위해 이 상을 차리고 이 향을 피우고 이 이름을 떠올려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 지금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한결 선명해집니다. 제사는 한 사람의 생을 조용히 안아주는 방식이고 한 집안의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는 애씀이며 사라진 것들을 다시 마음속에 머무르게 하는 기억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은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조용히 물을 끓이고 손으로 나무를 묻히고 불 앞에 서서 생선을 굽고 있을 겁니다. 그 손길 안에서 어떤 이름은 다시 살아나고 어떤 마음은 조용히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 순결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오래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충분히 전해지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제사라는 그 짧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무엇을 잊지 않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조용히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기억은 언제나 조용한 자리에서 자랍니다. 제사란 그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사라진 이름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